예제 3번에 fx가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로 대응이 되고 있는데 이때 h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h가 0이 아닐 때라고 하는 조건은 여기에서 왜 붙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h는 지금 분모에 있으니 분모는 0이 돼서는 정의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h가 0이 아닐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실 때는 뭐뭐일 때 또는 뭐뭐이라면 이렇게 가정이 붙으면 그 가정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결과물을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죠. 자,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자, 주어진 fx는 어떤 함수죠? 형태 자체를 보면 2차 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연습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자, 이렇게 x제곱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요 개수로 묶어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1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 우리가 어떤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쉬워지죠. 그래서 x 무엇의 전체 제곱 했을 때 위에 있는 식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5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요거 따로 전개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16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위식에 보면 이만큼만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불필요한 건데 더해진 거니까 2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8분의 25가 되고 그만큼을 빼줘야지만 위에 있는 이식하고 일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포함돼서 표현이 되면 2의 x-4분의 5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얼마죠? 8분의 25가 더 크니까 1을 빼주면은 8분의 8이고 마이너스 8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y는 2x제곱 여기 보이세요? 2 곱하기 x의 제곱 이 형태에서 뭘 한 거다? x쪽으로는 자 여기 보면 x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4분의 5만큼 x축으로는 4분의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y로는 어떻게? 마이너스 8분의 17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2x제곱이니까 대략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x축으로 4분의 5만큼 그럼 오른쪽으로 가란 얘기죠. 오른쪽으로 4분의 5만큼 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8분의 16이면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꼭지점이 이 점으로 연결되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쭉 연결시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정확히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여기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 값이 무엇이 되는가 살펴보면 된다. 그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을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0을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0을 넣었을 때 16분의 25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8분의 17이니까 8분의 25에서 8분의 17 빼면 8분의 8이 됐나요? 그래서 1이 되네요. 그러니까 x에 0이 들어가면 1에 찍히게 되네. 0일 때는 1에 찍힌다. 여기를 지나겠네요. 그쵸?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값, 이때 만나는 이 x축의 절편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전체가 0이 되는 x를 찾아주면 정확히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개형에서 봤을 때 이것의 정의역은 무엇일까? 지금 파란색 곡선 그렸는데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왜냐하면 지금 x 구간은 우리가 요만큼만 그려서 그래프를 요만큼만 그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무한히 이렇게 쭉 커지면서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x의 범위는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y의 범위는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 구하는 게 중요한 얘기였네요. 여기가 y 위치가 얼마였죠? 이것의 위치는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될까요? 이 y의 위치는 얼마가 될까요? 자,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꼭지점은 무엇이었죠? 그죠? 원점이었죠. 원점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4분의 5,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8분의 17 평행이동. 그러면 이 위치가 결국에 마이너스 8분의 17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2라고 하는 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y를 모아놓는 건데 어떤 y들? y가 마이너스 8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다 모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자, h분의 f의 a 더하기 h라고 하는 건 변수가 x가 아니라 a 더하기 h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 x 자리에 a 더하기 h를 집어넣는 거예요.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풋 값을 계산을 해 보면 2 곱하기 여기 x에다가 a 더하기 h 그다음에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기 a 더하기 h 그다음에 더하기 1 이게 이제 첫 번째 분자 텀인 거고 그다음은 FA를 빼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A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 뭘 넣는 거다? A를 넣는 거다. 그래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H분의 2 곱하기 요거 제곱해 볼까요? A 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H 더하기 1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1하고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5A와 마이너스 5A도 없어지고 또 여기 보면 2A 제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도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된다? 남는 것만 써보면 H분의 이렇게 전개했을 때 4AH 이렇게 전개하면 2H 제곱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H 이렇게 남나요? 그래서 분자를 우리가 H로 묶어낼 수 있는데 묶어내면 4A 더하기 2H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가정에서 뭐라고 했다? h가 0이 아니라고 했다. 자,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눠주면 4a 더하기 2h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서술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약분을 했지만 가정에서 만약에 h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면 함부로 이런 나눗셈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그런지 써주셔야 돼요. h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h로 약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h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서 어떻게 서술을 하셔야 될까요? h가 0이 아니라면 이것이 되는 거고 h가 0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일 때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이 확실히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예제 4번 같이 풀어보자. 예제 4번에 각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 A번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무리함수인 거죠. 루트라고 하는 근호가 이제 있고 B번은 유리함수 형태네요. 그러면 우리 일단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정의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였나요?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그쵸. 실수에서만 우리가 정의하기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0보다 작아지는 순간 허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에서 범위가 벗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A번의 경우에는 우리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y 이퀄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x 대신에 x 더하기 2가 들어갔으니 어떻게 생각하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즉 이 그래프를 그대로 왼쪽으로 두 칸을 밀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쵸? 이게 지금 y는 루트 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곡선의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쵸? 마이너스 2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이게 결국엔 정의역 d가 되겠네요. 이런 표현 방법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렇게 되는 x를 몽땅 모아오자.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x들을 모아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치역은 그쵸. 요 파란색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B번 한번 봅시다. 자, B번은 우리가 레셔널 펑션, 유리함수라고 했었고 자, 이 함수는 잘 보면 어디에서 정의가 안 될까? 우리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x가 0일 때, 즉 분모가 0일 때 정의가 안 됐었듯이 B번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지금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즉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x로 묶어냈을 때 x의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닌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려면 x가 0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x가 1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x가 0인데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고 해서 0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0이 아니어야 한다. 즉 x가 포함하지 않는 숫자는 0과 1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자 0하고 1을 제외한 영역에서 가능하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x를 모아놓는 거다. 실수 안에서. 실수의 x들이 모아져 있는 거고 지금 빗금친 영역. 그리고 어디를 제외해야 한다? x가 0이 아니어야 하고 1도 아니어야 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이 범위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근데 0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개구간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하나. 그다음에 0에서 1까지 하나. 그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다 합집합으로 연결해 주면 내가 원하는 정의역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노트를 한번 봅시다. XY 평면에서 우리 지금 계속 XY 평면에서 그래프 그려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곡선이 X의 함수의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곡선과 2번 이상 만나는 수직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인 건데 지금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있네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동치라는 얘기예요. 자, 동치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가 동치이다. 또는 A와 B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얘기는 A와 B는 똑같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글로 썼을 때는 다른 용어로 써져 있지만 A와 B는 똑같은 말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 즉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 그래서 동치 명제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무엇이 동치인가? xy 평면에서 x의 함수의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곡선, 즉 함수의 곡선이 수직선하고 2번 이상 만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x들이 있고 여기를 이제 라지 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y 값을 구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의 가정은 대응하는 규칙이라고 했고 한 번씩 대응하는 거예요. 즉 x에서 똑같은 하나의 원소가 y의 어떤 값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x에 뭐 1일 때 대응해보고 2일 때 대응해보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똑같은 x에서 다른 y에 대응을 한다. 이거는 함수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함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x의 하나의 값은 y의 하나의 값에 대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이렇게 있고 f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x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3개, y도 3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하나의 y 값에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다른 x가 이 y 값에 대응을 했어요. 이거는 함수가 될까요? 이건 함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원소도 여기에 대응을 했다. 그쵸? 이것은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자,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나요? 상수함수가 대표적인 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즉 여기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y = 1이다. x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y는 항상 1에 대응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x든지 어떠한 x값이든지 몽땅 다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 그쵸? 이런 형태는 우리가 상수함수, 왜냐하면 함수값 y가 상수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고, 단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x값이 2개가 될지 뭐 3개가 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함수가 아니다. 즉 한 곳에서 여러 개로 대응시킬 수는 없다. 하나는 x의 한 원소는 반드시 y의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A번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빨간색 수직선을 쫙 그렸어요. 어디든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렸을 때 파란색 곡선 그래프, 즉 함수 fx하고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면 이것은 함수다라고 판별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래 B번에서 보시면 파란색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내가 여기다가 수직선을 딱 그려주면 한 군데서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다가 딱 그려보면 A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2군데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A값, 하나의 X값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값이, 그쵸? A라는 값이 이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A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도 대응이 되고 또 다른 Y값에도 대응이 되는, 즉 하나의 X값에 대해서 2개의 Y값에 대응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2군데 이상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럴 때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선 판별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2번 이상 곡선하고 만나는 수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어떤 수직선을 어느 위치에 그리더라도.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를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유형들 중에서 조각마다 정의된 함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함수에는 되게 많은 유형의 함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기초적인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살펴본 것처럼 이제 조각마다 정의된 함수,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piecewise라고 하는 거는 조각을 의미하는 거고 그 조각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예제 5번에 보면 이렇게 x의 범위가 양분되어 있죠. 2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즉 이 지점이 지금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1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2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일단 1-x라고 하는 직선은 어떤 모양인가요? 1차 함수고 직선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x 앞에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1이 더해졌다는 건 y절편 1이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x에다가 0 넣었을 때 y값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0,1을 지난다. 여길 지난다. 그죠? 그리고 y가 0일 때는 x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을 또 지나네요.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x절편과 y절편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직선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죠? 요 직선을 전체 x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정의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면 원래 이렇게 지금 직선이 있었는데 이 이하에만 이렇게 직선을 쭉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지금 포함하는 영역이죠. 등호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막아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함수 x제곱을 그릴 건데 x제곱 우리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았죠? 2차 함수였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에서만 x제곱이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겠지만 이렇게 뭐 그려졌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없애야 되는 거죠. 범위상. 자,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 점 이런 건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파란색 지금 점 찍은 것처럼 그려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지금 실수 전체인 거 눈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실수 전체 영역이 지금 정의역이고 그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그쵸. 지금 x제곱에서 0,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f의 마이너스 2를 찾아라.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2, 즉 변수인 마이너스 2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속하니까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x에다가.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돼서 3이 되겠네요. f의 마이너스 2는 3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자, 쭉 대응해보면, 아, 여기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구나. 3일 때.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을 한번 찾아봅시다. f의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변수가 마이너스 1이다. x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은 이 첫 번째 함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된다. 즉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2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f의 0 한번 넣어볼까요? f의 0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0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0일 때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파란색 직선하고 빨간색 곡선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마다, 즉 지금 두 개로 조각 내서 나누어져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는 함수 중에서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A라고 하는 어떤 수의 절대값을 취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수직선을 우리가 그렸을 때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0이 있다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뭐냐라고 하면 뭐냐면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인 거죠. 그 다음에 A에 3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다?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인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숫자가 뭐든지 간에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리라고 생각하는 값이다라고 정의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얼마? 4. 그쵸? 0과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보면 되고 4의 절대값은 4. 0과 4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정의를 해보면 절대값 함수의 정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a다라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a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100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100은 지금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절대값 a, 즉 절대값 마이너스 100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때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a를 곱해주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00이었죠. 그러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고, 자, 만약에 a가 100이다. 100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하자? a를 그대로 절대값 100은 뭐로 정의됐냐면 그냥 이 100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식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a를 뽑아내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a를 곱해라. 그러니까 1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절대값에 들어가든 다 양수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값 함수예요. 예제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6번에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갖는 함수 f의 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함수가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지금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1과 2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2 이하에서는 이런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이 모아져 있는 함수인데 이걸 여러분이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즉 조각마다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여러분이 그래프로 다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뭐 신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에서 전기 값을 계산할 때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조각마다 한번 우리가 쪼개 봅시다. 처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자, 이 직선 한번 쪼개 볼까요? 자, 어때요? 이 직선을 보시면 어떤 두 점을 지나고 있다. 0,0과 1,1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x가 0에서 1로 증가할 때 y도 0에서 1로 증가한다. 그럼 기울기는 1-0분의 1-0이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그죠?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 지금 초록색 그래프는 함수로 표현했을 때 y 이퀄 x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기울기가 1이면서, 즉 여기 앞에 숫자 1이면서 지나는 점이 0,0이니까 0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y 이퀄 0이다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정의역을 써주면 y 이퀄 x라고 하는 이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된다. 맞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함수 1부터 해서 2까지 이렇게 생긴 함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지금 보시면 0에서 2까지 x가 변화했을 때 y는 2에서 0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생각해 보면 2에서 0으로 변한 것분에 0에서 2로 변했으니 마이너스 1이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기울기가 이쪽이면 양수고 이렇게 되면 음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y 절편이니까 2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x에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x에 2를 넣으면 y값 0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함수식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지금 이렇게 2부터는 쭉 그냥 x축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y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y는 0이다. 이게 지금 y값 다 항상 0이잖아요. x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줄 건데 자, 이 두 번째 함수. 요 함수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과 2 사이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 첫 번째 요 함수에서 1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을 포함시켜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1을 포함시키면 중복이 되죠. 그래서 1은 빼주고 그 다음에 2까지인데 2는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그 다음 함수에서는 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보다 큰 영역. 또는 여러분이 난 이렇게 쓰고 싶지 않고 1부터 2까지 사이에서만 두 번째 함수 정의하고 세 번째 함수는 2를 포함시키고 싶다.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죠. 즉 이렇게 겹치지만 않게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정의를 하고 식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y라고 썼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fx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함수의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y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ax 더하기 b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개념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함수다, 기함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하는 성질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번 뭐 기초 수학에선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이 뭐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할 때 엄청나게 유용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정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든 함수값이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계속 했었는데 자, fx가 x제곱이다. 자,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x, 즉 똑같은 x값에 대해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했을 때 f에 2를 집어넣으면 4죠.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4죠. 이렇게
똑같은 값인데 부호만 다른 것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이 같은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함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x제곱이라고 지금 예를 들었는데 여기 x의 차수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x의 어떤 다항함수인데 이렇게 차수가 짝수가 되면은 음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들어가든 결과물이 어쨌든 같겠죠. 제곱이 됐든 4제곱이 됐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이렇게 짝수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우함수인 거고요. 우라고 지금 이렇게 한자어를 쓴 이유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제곱, 4제곱, 6제곱과 같은 이런 그 형태를 우리가 짝수라고 하죠. 짝수를 우리가 even numbe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even function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우함수랑 다르게 fx가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만 같아지게 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fx는 x의 세제곱이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f에 1을 넣어보고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F1을 넣으면 1이고요.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그것은 뭐와 같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1과 같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 즉 마이너스를 곱해야지만 둘이 같은 값이 된다면 이것은 기함수라고 하고 기함수의 특징도 보니 지금 세제곱, 뭐 5제곱 이렇게 홀수 차수일 때는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가 될 테니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만 같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홀수는 우리가 오드 넘버라고 하고 따라서 오드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대표적인 그 예제들이 있고 또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각함수를 배우게 된다면 삼각함수에서도 이런 성질을 갖는 함수들이 이제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예제 7번에 다음 함수들이 우함수, 기함수인지 판정해 봅시다. 자, A번. 자, fx는 x5제곱 더하기 x다 라고 했는데 x5제곱 더하기 x 둘 다 다항식의 형태고 그래서 이거를 A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항함수라고 하죠. 자,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식들로 표현된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B번도 마찬가지네요. C번도 마찬가지고 지금 A, B, C는 다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A번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려면 F에 X를 넣어보고 F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자, fx는 이미 지금 x의 5제곱 더하기 x라고 알려져 있고 마이너스 x를 더 집어넣으면 x의 5제곱은 마이너스 x의 5제곱이고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5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이건 뭐다? 마이너스를 묶어냈을 때 x의 5제곱 더하기 x가 되니까 지금 이 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f의 x는 f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만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A번은 뭐다? 기함수다. 기함수 성질에 만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B번은 g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1 마이너스 x 4제곱이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보자. 1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1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럼 둘이 지금 똑같죠.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같으니까 이것은 우함수. 이렇게 판정하면 되고 C번의 경우에는 자 C번은 어떻게 될까요? hx가 2x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그럼 h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 이식하고 봤을 때 어떤 관계 있는가? 자, 지금 구한 h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2x 더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1배 이렇게 되는데 이식하고는 뭐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둘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함수의 성질도 기함수의 성질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C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초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